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이 부동산 불패라고 여겨지던 강남 쪽 부동산에도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지금 강남 미분양 현장 분위기 홍경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강남 미분양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물론 강남도 지역마다 갈리기는 하지만요. 이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망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러한 강남 지역이 미분양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 강남의 핵심 지역 부동산도 통으로 미분양되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방에서 미분양되는 지역은 많았는데 이제 서울 강남까지 미분양이 번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이제 강남 미분양 현장을 직접 찾아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여기는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구룡역이 있어서 초역세권이고요. 근처에 양재천도 있어서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대치동이 있거든요. 이 교육 1번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통으로 미분양이 돼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이렇게 미분양이 되니까 PF 빚을 갚지 못해서 이 건물 전체가 공매로 넘어갔고요. 이마저도 이 공매에서 재값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남구 개포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네.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입니다. 12층 높이로 78가구로 지어졌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아파트인 겁니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주택이다. 이렇게 할 수 오피스텔 같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처럼도 생겼고요. 네, 이게 얼핏 보기에는 좀 아파트 같이도 보이고 오피스텔 네. 같이도 보이는데 이게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되고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로 건축이 돼서 이게 주택인데 좀 더 아파트보다 소규모 단지로 좀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바로 역 앞에 위치해 있고 양재천도 가까이 있어서 상당히 환경도 좋은 편이죠. 네. 사실상 그럼 소형 아파트라고 네.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주변에 이제 환경도 좋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급에다가 그것도 위치도 강남인데 네. 미분양이 났네요. 맞습니다. 강남이라 분양이 잘 될 줄 알고 작년 11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 일부만 분양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다 취소가 됐어요. 거의 공실이겠네요. 지금 통으로 공실이 있는 겁니다. 통입니까? 네, 올해 전체가. 1월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네네. 분양이 안 되니까 텅 빈 건물로 남아있는 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강남도 부동산 경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제 강남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이제 근처 공인중개법인을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갔는데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 입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공매 물건으로 미분양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관심은 많았어요. 관심은 많았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왔을 때도 분양가 자체는 조금 그때 분양가 표 같은 게 먼저 중개사무소 쪽에 먼저 나오잖아요. 받아봤을 때 조금 비싸다라는 감은 있긴 있었는데 결국엔 경기 악화, 분양가 잘못 판단하신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말씀해 준 그 이유로는 이제 1단지도 같이 이번에 11월부터 입주했잖아요. 6,700세대. 그것도 맞물리고 경기도 당시에 건설하셨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분양하는 시점에서는 경기도 좀 많이 악화됐고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많이 좀 죽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악화됐고 통으로 안 되는 경우는 너무 이례적이죠. 네, 이 분양가가 좀 많이 높았나 보네요. 최근에 네. 워낙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없기도 하고, 네. 또 자재값도 많이 올라서 미분양이 발생했다라는 설명 같은데, 네. 이 집이 다 팔리지 않았으면 결국 건설 시행사들하고 또 투자한 회사들이 이게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으로 당연히 지어졌습니다. 네. 이 PF라는 것이 미래 프로젝트 이익, 즉 분양을 이제 전제로 해서 짓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만약에 분양이 안 돼 버리면 상당히 피해가 막심한 것이죠. 분양해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결국 이 돈을 못 갚았습니다. 홍실이 났으니까요. 네. 네. 미분양으로 시행사가 지난달에 만기가 도래한 PF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고 결국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아, 예. 여기 시행사는 대우건설과 이스턴 투자개발이 각각 40%가량씩 투자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나머지 지분은 조금씩 다른 회사들이 들고 있는데 결국 이 시행사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에 이 건물을 지은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 ST는 결국 건설비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사비도 미수금이고 그 후순위 채권이다 보니까 환수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네. 이 시행사가 파산했다는 의미는 여기에 지분 투자한 대우건설은 결국에는 손실을 봤다는 의미고요. 예. 지금 자회사에 못 받은 건설 비용, 미수금까지 합하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대우건설의 시공 능력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좀 큰 회사인데 네. 이런 대형 건설사가 뭐 겨우 이 정도 대출 뭐 자기 네. 지분 투자한 것도 있고 자회사 대출도 갚아줄 그 능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 이 대우건설과 아까 이스턴 투자개발이 투자한 시행사가 PF 빚을 갚지 못한 것인데요. 네. 제가 왜 이 PF 빚을 이 시행사가 갚지 못했는지 시행사 구성원 중 하나인 대우건설을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네. 이 대우건설에서는 푸르지오 발라드 PF를 계속 끌고 갔을 때 마케팅 비용, 공사 인상, PF 이자 등을 계산했을 때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공매 처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빠르고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PF 대출을 추가로 받았을 때 분양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럼 그 대출금 만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예상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고 최악으로 갔을 때 더 불어날 수 있으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손실을 미리 반영하자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미분양 나서 PF에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PF를 파산시켜서 투자한 돈만 버리고 이제 꼬리를 잘라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회생 신청을 네. 해버렸다는 건데 아니 돈이 있으면 갚아야지 그냥 파산 신청해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그렇죠. 사업에 이제 돈을 대준 금융기관들은 돈도 못 돌려받는 건데 이 금융기관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투자한 돈을 빌려준 대주단 같은 경우는 공매를 통해서 이 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공매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분양가가 확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양가는 뭐 하나도 안 팔려서 이제 통공매로 나왔으니까 분양가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일괄 매각이 아니라 개별 매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방식처럼 호실로 매각이 되는데요. 이제 공매 공고를 보면 59제곱미터가 1회차가 그러니까 한 채에 이제 30억 9,800만 원에서 8회차는 16억 900만 원까지 낮아져요. 네. 78가구 총액 기준으로 보면 1회차 최저 입찰 가격이 1,868억 8,300만 원인데요. 네. 이게 8회차까지 가면은 970억 원까지 이제 감소를 합니다. 거의 절반으로 저 집 떨어지네요. 다가 반값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아, 예. 지금 공매 시장에서 이렇게 반값에도 잘 안 나가는 물건이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분양이 다 될지도 상당히 미지수인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분양가가 높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뭐 돈을 회수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 차입금 순위에 따라서 손실에는 차이가 있으나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미분양만 안 났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인 그렇죠. 건데 네. 그런데 그 강남권 미분양이 뭐 당연히 개포동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 당초에 미분양이 문제가 된 곳은 뭐 지방 등 수요가 많이 없던 곳이 좀 주로 많았었는데요. 서울은 원래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불패시나 강남 지역에도 미분양이 이게 번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또 다른 강남 미분양 지역에 또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여기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애초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강남권 아파트임에도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눈물의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다녀온 그 미분양 현장은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 더샵 송파 루미스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된 물량이 나왔어요. 이 부동산 호황기 때는 높게 불러도 사줄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분양가를 4억 원 깎아서
84제곱미터 기준에 이제 18억 원대로 이제 다시 분양에 나섰는데요. 4권을 깎았는데도 18억이면 비싸네. 네. 근데 경쟁률은 높다고 하는데 이제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 말고도 인근의 잠실 더샵 루벤 리모델링 단지도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도 이미 공급 물량으로 분양이 나왔었는데 미분양 물량이 발생을 했고 네. 106제곱미터 기준 26억 수준이었던 분양가가 지금 19억 원 수준으로 낮춰서 분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래 뭐 분양가가 높은 것도 미분양에 함몰 했지만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였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에서 한 방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네. 가격을 깎아도 안 산다는 거니까요. 네. 이 미분양 때문에 그런 문 닫는 건설사들도 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프로지오 발라드 사례에서 봤듯이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건설사와 여기에 자본을 투자한 시행사, 뭐 금융사들도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뭐 대형사, 대우건설이야, 뭐 대형 건설사고 이렇게 뭐 수십억, 수백억 손실을 봐도 뭐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장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산 주상복합 사업장에서 PF 손실을 입고 손을 떼서 약 4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위 프루지오 발라드 사례처럼 손실이 번지는 것을 상당히 막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PF 손실은 비단 대우건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대우건설처럼 몇 개 사업장 손실로 버틸 수 있는 뭐 대형 건설사들은 뭐 있겠지만요. 지금 중소건설사들은 이런 PF 손실로 인해서 지금 줄파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작년 건설사 폐업 건수를 보면 581건에 달해서 거의 매달 이제 50개에 가까운 건설사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50개요. 그렇죠. 매달 50개죠. 581건이 작년 폐업 건수였으니까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태형건설도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 PF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제 금융회사들 쪽에서 재정 상태가 나빠질 텐데 네. 기업이 망하는 거하고 은행이 망하는 건 좀 문제의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투자한 금융사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뭐 대우 프루지오 발라드 사례를 봐도 공매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물론 뭐 순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돈을 떼이게 된 상황입니다. 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부동산 PF 규모가 202조 원에 달해요. 예.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배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과거와 달리 이제 손실 흡수력이 낮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PF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뭐 재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2010년 초 그 저축은행 사태 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었죠. 네. 거기에 이제 PF 연대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또 망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 사태가 빚었습니다. 네. 지금 PF 위기가 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데 PF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좀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인터뷰에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주거용 시장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투자 수요가 크게 급감한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사업 조달 비용, 토지 가격 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증가로 공급 단가가 높아진 주거용 상품들의 투자 수요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안 팬데믹 후반부에 좀 고급 상품으로 고분양가로 공급이 됐었던 것들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분양이 계속 이제 해결되지 않고 적체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분양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공매 등을 통해서 일부 대금을 회수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 참여자들도 일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브릿지론이나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성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PF 구조조정이 하반기로 가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미 분양까지 진행된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으로 인해서 대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뭐 미분양 할인이라든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계약률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면서 인제 좀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가거나 네. 조금 유예 연장하는 가능성들이 있기도 한데 오히려 지금 PF 시장에서는 PF로 가지 못한 초기 인제 이금융권의 브릿지론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뭐 PF가 뭐 준비가 됐다가 뭐 어그러지거나 분양이 아예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패착되고 있는 곳들 사업장들이 좀 더 위기여서 네. 어느 정도 미분양률을 올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들보다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의 경공매 가능성이나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부 저가 매수나 투자 기회를 노리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기회일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인터뷰 영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PF 대출 부실하고 미분양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